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볼게요. 플러스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차트 모양과 또 하이닉스의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바라보면서 시장 분위기 점검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그래서 하이닉스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AI 버블 우려 다시 또 사라진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다시 60만 원 선으로 단기적인 박스 상단부에 붙이는 오늘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디에 좀 더 주목을 해볼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반도체 좋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와줬었거든요. 지금 시장은 다시 반도체 내에서 어디에 집중하는 걸까요? 여기에 또 소부장이 오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배분 또한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차트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못 움직였는가에 대한 의문감이 드는 부분, 뭐 일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관련돼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메모리 업황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에게는 주요한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 다음 분기, 이 차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엄청나게 최호황에 대한 부분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이던스에서 확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마이크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업황에 있게 되는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모두에게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AI 버블론 관련돼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의 이 선물 옵션 만기에 끝나는 영향과 함께 반도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에 대한 반도체의 반등은 진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결국은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더욱더 좋아지게 됐을 때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이닉스에 관련된 종목군을 얘기를 해준 게 조금 더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한미반도체보다는 VM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M 같은 경우에는 시각 관련돼서 관련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랑 관련돼서 10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결국은 주가가 좋아졌을 때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벤더들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 관련돼서는 이 하이닉스의 M15X 관련된 캐펙스 증대에 있어서 VM에 대한 수준은 더욱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을 테고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4분기 때의 실적의 성장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익을 감안하게 됐을 때 VM이 과연 전고점 못 뚫어낼까?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 뚫고 더욱더 올라가서 4만 원권에 안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닉스도 VM도 둘 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이크론 실적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협상적 지위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냐 이것도 안건이었잖아요. 지금 구간 차트 이렇게 만들고 수급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그 우려까지는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바라보세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HBM의
파이라는 것이 상당히 네네. 중요하게 될 텐데 그 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더 큰 건지 아니면 작은 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 공급은 사실상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빅테크들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늘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대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계속적인 전망치가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이신즉슨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적다. 결국 가격 협상력에 대한 부분이 파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 쇼티지가 나니까 1등 사업자가 더욱더 좋은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이제 워낙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등, 3등의 지위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부터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더 높게 점수를 주느냐 아니면 그냥 1등 사업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높게 주느냐에 여기에 싸움이 지금 있는 거지 그 부분 자체가 둘 다 디메리트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뭔가 그 파이에서 서로의 나눠먹기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는 구간처럼 보여지네요.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다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독점력, 가격 협상력 여전히 점수 줄 수 있는 현재 구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제한적인 이 박스 라인을 돌파시킬 수 있을까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싶은데요. 저는 저점 서서히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신고가 트라이 당연히 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수급만 봐서는 이렇게 하이닉스한테 크게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투자 경고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서 신용이나 CFD 이런 레버리지가 좀 불가능한 영향이 계속 주가 상단을 누르는 거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점 찍었다는 인식 갖기에는 아직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면에서도 좀 수급이 꼬여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 실적하고 밸류는 마이크론에 한참 못 미치는데 PBR로나 PER로나 점유율 면에서나 비즈니스 영위 면에서도 앞서 나가는 부분을 하나도 반영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거론은 되고 있지만 ADR 상장 예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실현될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긴 하고요. 된다면은 밸류 격차 빠르게 줄여나갈 거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향후 수급에는 당연히 도움되는 게 많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모두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그리 크리티컬한 수준으로 보이진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라는 이런 거대 변혁 시기이니만큼 사이클이 그렇게 쉽사리 끝날 거로 생각되진 않고요. 저는 여러모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계속 보여서 계속 퍼포먼스 되게 좋게 보여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반반 비중으로 여전히 가져가길 추천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경우에는 계속 점유율도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파운드리 이슈 면에서도 여기에서 가치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성과가 보여져도 쭉 좋아질 수 있어서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주가 면에서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반반 비중으로 포트에 싣고 가도 좋다 의견 주고 계십니다. 긍정의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현재 자리도 예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또 방향을 잡는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단순 고개 드는 이슈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출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워낙 전고를 앞쪽에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고개를 드는 것의 이슈는 무엇인가 봤더니 뭐 컴퓨텍스 참가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자사주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사주 카드는 한미반도체에게 있어서도 무기였는데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리인 건가? 요렇게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의 의견은요? 제가 긍정 의견을 갖고 오기는 했어요. 네. 네, 뉘앙스는 잘 들으세요. 예. 네.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 예전부터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고점 부분에서 상당히 밀려서 수렴을 받았었고 그 수렴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부터 한두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으로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전 그 상단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린 건 한미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한미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은 TC 본도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도 혹은 다른 무언가의 새로운 아이템 혹은 신규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가 할 수 있는 건 TC 본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MS에 대한 부분이 1위인 업체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M15X에 관련된 캐패시티 분배를 할 때 당연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준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모두 다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상단을 뚫어줄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 상승이 나오면 우리는 오케이 땡큐 하고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은 것이지 여기서부터 이제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는 상당히 큰 코를 다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다음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일 건가라는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부터에 대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전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의 트레이딩 의견을 드리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것은 아직은 뭐 한미반도체에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더 센 게 붙어줘야 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리 이렇게 수급이 붙더라도 제한된 상방으로 우리는 잡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제한된 긍정, 제한된 매수 의견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오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의 상단 리스트에 한미반도체 3위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미를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재료적으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지도요? 저는 20일, 30일선을 좀 가중평균에서 좀 보고 있긴 하는데 네. 이걸 봤을 때 이걸 좀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60일선 그냥 뚫었는데 거래량도 동반되고 섹터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은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로도 한 25% 내외 조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도 나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sek터 분위기가 좌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중소형주 대비 밸류에이션이 싼 편도 아니고 이온화 노이즈 뭐 이런 영향 때문에 뭐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는 뭐 그렇게 리스크해 보이진 않긴 합니다. 리스크해 보이진 않긴 하고요. 지난번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보다는 범용 메모리 쪽 예. 중소형주 섹터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면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뭐 PSK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고요.
조정받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접근하면은 트레이딩으로도 큰 수익 낼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은 잘 선정 못하겠다 하면은 뭐 반도체 ETF 뭐 레버리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권은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보여서 저는 반도체 섹터 지금 없다 많이 비워놨다 하시는 분은 좀 조금씩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본다면 의미를 찾을 수는 있네요. 그래도. 예. 하지만 HBM보다는 범용 메모리 쪽에서 더 큰 기회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더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자세를 갖고 저희도 기회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버렸어요. 칸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종가 끝까지 유지하는지는 보겠는데요. 현재 구간 그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우주죠. 우주항공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우선순위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후발적인 주자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또 열심히 봐야 할 이유가 생긴 건가 싶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좀 강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 꽂겠다라고 했을 때였거든요. 예, 다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입니다. 저희에게 이제 기회가 다른 쪽이 높아졌으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봐도 돼요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7월 정도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면서 내 판단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했어요. 이미 하고 다시 계속 강해서 많이 좋아진다. 예. 여기서부터는 로봇의 냄새가 난다. 로봇의 냄새. 예.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상단을 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더욱더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서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저는 HVM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어가 이 구간에서에 대한 첫 번째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확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주 항공 관련돼서 종목군들에 대한 확장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보게 되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잘하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수급에 대한 집중을 오늘 더욱더 많은 부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스토리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그것이 보다 더 집중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 안에서도 계속되는 새로운 스타를 찾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섹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뉴 페이스를 찾기 위한 부분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에 대한 계속적으로 대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자리를 유지해 줄 필요성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적어도 우상향하는 흐름은 나오는 한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제노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에 들어가게 되는 통신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게 실적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실적적인 측면을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수주로서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별성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제노코도 물론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요 근래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래량이 많이 없는 만큼 수급적으로 한번 강하게 들어왔을 때에는 저 멀리까지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거래량이 오전에 NXT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을 연결이 됐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꼭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은 HVM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같은 대장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가. 그렇다면 후발단에서 새로운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주 항공을 바라보는 뷰, 톤을 조금 더 장기 호흡으로 변환시켜 주셨습니다. 의미를 좀 찾으면서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지금 차트 구간에서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걸어 놓아도 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 상황이기는 하죠. 신 부장님은 캔코 에어로에 대해서 기회를 좀 주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월봉상 봤을 때 뭐 박스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우주항공 섹터 자체를 저도 좀 주도 섹터로 올라설 후보군 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상 치긴 했지만 오름세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속 최근에 한 일주일 지난주 거의 내내 연이은 급등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저도 로봇의 냄새가 좀 날 만큼 로봇 섹터만큼 핫한 섹터군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 일시적으로라도 좀 조정 나오길 기다릴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거래량 터지면서 매물들도 뚫었고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끝날 자리로 보이진 않고요. 계속 전저점 높여가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우주에 이제 방산까지 섞인 업체이긴 한데 대형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뭐 큰 섹터 면에서의 이제 수급 방향은 좀 같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대장격으로 이미 조금 자리 잡은 뭐 HVM이나 뭐 스피어, 세아베스텔 지주나 뭐 미래에셋 벤처 등까지 단기간 초급등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뭐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는 섹터 흐름 플레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ETF라는 큰 수급 주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절한 트레이딩은 해야 할 거로 보이고요. 종목도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서 잘 선별해서 접근하면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우주항공 얘기할 때 인공위성 쪽 카테고리가 우주항공 대표 종목처럼 언급 많이 했어서 뭐 AP 위성이나 세트랙 I 그쵸, 정말 예전에. 많이 탑픽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장 지위 움직이는 쪽은 오히려 스페이스 X 연결고리라든지 이쪽이 더 강한 거잖아요. AP 위성, 세트랙 I와 같은 종목군을 오히려 좀 더 가겠다라고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전략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세요?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로 네. 보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아웃퍼폼할 거는 스페이스 X 쪽 관련된 밸류 체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국내 밸류 체인보다는 조금 더 센 쪽이 낫지 네.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기술적으로 강한 것에서는 또 그 이유가 또 분명한 만큼 언급 주셨네요. 그래도 같은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섹터 내에서의 섹터 플레이는 있을 수 있다 의견으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긍정의 방향성 체크해봤습니다. 대장 종목이 계속 치고 가는지도 저희도 살펴볼게요. 로켓랩이 전고를 돌파할 자리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돌파가 있는지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종목이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를 계륵 종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사실 올 한 해 12월까지 움직였다면 올해 정말 로봇을 제압할 정도로 가장 큰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후반 들어서 좀 탄력도가 꺾였죠. 자, 마스가가 뭐 종집으로 오히려 찍어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경주 에이펙 때까지 달렸다가요. 자, 근데 엔진주가 다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을 바라보는 수급이라고 우리는 열고 봐도 괜찮을지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렵습니다. 네. 오늘 봐서 조선주들이 못 움직이는데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움직인다. 네. 라는 것은 결국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이러한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일찍 들어오는 건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내러티브를 붙여준다면 MRO 관련돼서 연말쯤에 조금 더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조선 관련돼서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조선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조선 기자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엔진이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의 조금의 상승을 일정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에 대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수익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양 자체는 저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이 달리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조선주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한 20에서 30% 대형주 정도 가면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갖게 됐을 때 조금 더 기자재주는 플러스 알파로서 1.5배에서 2배 정도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50%, 60% 가면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2026년도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조선주들의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여기서부터에 대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상단은 대략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만큼의 상단을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선주들이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랐다면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섹터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지만 그 오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실적에 대한 성장이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 넘어가면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거기서 그 전까지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테고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론 조선 기자재에서는 엔진이 높은 순위에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부터 너무 맹신하면서 지금부터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물론 한 발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 의견이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세부 전략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실적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담보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추가 수주가 계속 찍히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 끌고 올려갈 수 있는가 바라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또 조선주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에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이 양봉의 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 받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이세요, 부장님? 저도 근데 오늘 뭐 조선 섹터가 섹터 대형주나 엔진 이런 업체들이 오늘 뭐 이렇게 핫한 수준은 아닌데 예. 오늘 이 업체만 현대마린 엔진만 살짝 조금 더 세고 거래량도 붙고 올라가고 있어서 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뭐 차트 수급 보면은 121선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 있어 보이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업체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룹사 이게 편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도 많이 반영된 주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그룹사 시너지 창출로 인한 뭐 향후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이게 몰랐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예상했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 조선업체 전방이 시장이 계속 좀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 개선폭이 그에 따라서 뭐 구조적으로 더 세질 수도 있어서 긍정 의견 여전히 갖고는 있고요. 차트 수급도 좋아 보여서 체크는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
정도는 생각은 듭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다까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뚜렷하게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인 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바라보겠습니다. 지지 라인들 그리고 2026년에 오히려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